배우의 몸은 악기인데 이 악기는 각자가 달라요.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진주, 아직 가공되지 않은 진주를 내버려 두고 남의 연기술을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려 애쓰지 마세요. 가장 개인적인 나의 재료를 꺼내어 쓰자는 거죠. 배우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시네마 연기연구소 소장이자 지난 3월 카메라 연기론 액팅 트라이앵글을 출간한 저자 주한리 문홍식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쩌면 오늘까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이제 다음 편부터는 주제별 강의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2강을 못 보신 분들 꼭 영상을 찾아서 봐주시고요. 특히 그 1강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카메라 연기의 3요소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고 어떻게 비전문 배우들이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단번에 첫 데뷔작에서 남녀 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들만의 그 숨은 비결 뭐 이런 게 들어있고 하니까 특히 1강을 봐주시고 2강을 못 보신 분들은 2강도 봐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그 전달도 해주시고요. 뭐 나눈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연기를 병행하는 감독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그 시드니 폴락이라는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도 연기를 해봐야 한다. 감독이 배우에게 좋은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감독은 연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더없이 좋다. 이런 말을 시드니 폴락이라는 감독이 했어요. 그는 마이클 클레이튼이라는 영화에서 미국의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와 공동 주연을 맡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 편의 영화에서 자신의 영화에도 주조연으로 등장을 했지만 다른 감독의 작품에도 여러 차례 이제 해왔죠.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감독으로서 마치 그 배우들도 재교육을 받고 어떤 새로운 충전을 하고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도 시즌이 바뀔 때 어떤 전지 훈련을 가고 야구 선수인데도 뭐 수영을 한다든지 철인 3종 경기 같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감독에게 새로운 자극과 훈련, 감독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좀 해본다면은 배우들의 연기를 더 밀도 있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배우가 연기하는 게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내 마음에 보면 뭔가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데 틀린 거는 아니다. 이건 뭐지? 시간 관계상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악가가 그 노래하는 걸 봤는데 젊은 성악가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발성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노래를 제가 계속 여러 곡을 들어보니까 금방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지침이 오더라는 거죠. 이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래하는 이 성악가에게 감정이 없더라는 거죠. 노래하는 가수나 이 성악가도 배우의 연기와 같이 실은 노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노래 역시 그 멜로디에 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듯 노래하는 가수.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보면 뮤지컬 곡 같은 걸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더 받잖아요. 왜냐? 드라마적인 요소가 이 배우의 감정이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더 큰 거예요. 설령 노래의 기술은 미숙할지 몰라도 뮤지컬 배우가 부른 노래의 감동은 관객에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얘기를 이제 이어가자면 그 시드니 폴락 감독처럼 연기를 겸하고 있는 감독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던 튀르키예의 그 누리빌게 제일란 감독. 이분은 자신의 그 5번째 영화에서 자신이 직접 주연 배우로 출연을 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공동 주연으로 출연을 했고 칸 영화제 경쟁에 또 올라갔습니다. 하마터면 연기상을 또 받을 뻔했는데 그리고 미국의 우디 앨런 감독은 주조연을 50여 편 넘게 했어요. 50여 편을 넘게 주조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장이모우 감독도 4편 정도의 주조연을 했어요. 원래 이분은 그 촬영 감독 출신인데
자신의 4번째 영화이자 첫 감독 데뷔작인 붉은 수수밭을 찍게 되는데, 이 붉은 수수밭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금공상을 타죠. 그 공리라는 배우도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스타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키타노 다케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작품의 주조연으로 끊임없이 출연을 해요. 근데 이들의 공통된 거, 그냥 배우의 맛이 들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배우로 참여해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를 정말 밀도감 있게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해보지 않은 그 감독님들은 자신의 마음에 그 연기가 들지 않을 때 자기 혼자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배우를 하던 시절에는 그 어떤 그 연세 드신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막 짜증을 내요. 저한테 짜증 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모니터 속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배우에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에게는 명확한 답을 줘야 돼요. 지금 당신의 연기가 내가 볼 때 여기가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의 감정이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신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이런 마음으로 다시 연기를 도전해보자. 이런 그 자극과 터치를 줘야 되는데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건 뭔가 답을 못 찾겠으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지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얘기를 하는 김에 좀 더 하자면요. 장이모우 감독 같은 경우는 자신이 3번째 촬영 감독을 했던 노정이라는 작품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 감독 겸 주연 배우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도쿄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2번째 촬영을 했던 작품은 이 황토지라는 작품인데 중국 5세대 영화사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 첸 카이거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그런데 이 첸 카이거 감독이란 분은 그 몇 해 뒤에 그 패왕별이라는 작품을 찍어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게 되죠. 첸 카이거 감독 역시 자신의 연출작 시황제 암살과 투게더에서 조연으로 직접 출연한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감독을 따우엔이라고 하는데 중국어 따우엔은 이끌 도의 펼연의 한자로 연기를 이끌어 펼쳐내는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이끌 도는 인도하다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우의 연기를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이 곧 감독, 따우엔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따우엔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이 직접 연기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전문 배우의 연기를 지도하려면 감독 자신이 먼저 연기를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신이 직접 연기를 경험해본 감독이라야 직업 배우의 연기를 끌어내 펼쳐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스포츠 종목의 감독은 전직 선수 출신입니다. 음악의 악기 지도자나 성악 지도 역시 전현직 연주자나 성악가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이건 지도자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체험적 자산은 여느 선생이나 책이나 강연을 통해 얻은 이론과는 다른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내공의 질적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를 잘 끌어내는 훌륭한 감독들의 이면에는 이렇게 연기를 해본 경험들이 있더라.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같은 경우도 코믹스런 연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그 배우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칸에서도 황금종려상을 받고 수많은 상들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 역시 배우로 연기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시고, 그래서 그 배우들의 연기를 잘 끌어내죠. 아주 그 마법 같은 연기들을 이제 끌어내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자신이 중요한 장면에선 꼭 카메라를 자신이 어깨에 메고 또 손으로 들고 찍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나 누리빌게 제일란, 퀸틴 타란티노 이런 모든 분들이 카메라를 자신이 직접 중요한 장면에서 자신이 직접 어깨에 메고 촬영을 한다는 것은 렌즈를 통해 그 연기하는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나누면서 교감을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놓칠 수가 없는 그 장면, 어떻게 그 말로 설명하겠어요, 촬영 감독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감의 어느 조각조각을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의 조각을 나눈다고 분할을 했을 때 이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깨에 직접 카메라를 메고 이 렌즈를 통해 배우와 함께 호흡을 나누면서 교감을 하면서 카메라 연기에 배우와 카메라 촬영 감독 이 세색 트라이앵글의 합을 맞춰 카메라 연기의 완성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이 카메라 연기의 가장 좋은 스승은 우리 주변에 일상에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연기의 스승인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만약에 배우가 자기의 연기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 카메라 연기자에게 가장 개인적 당신의 가장 개인적 남의 기술이나 남의 그 연기술을 가져올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연기, 당신의 연기 수장고에 있는 당신의 그 재능을 끌어내서 연기했을 때 가장 평이한, 가장 일상의 생활 드라마에 어울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칼 로저스의 말이 나온 이후에 칼 로저스는 이제 1902년생이기 때문에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칼 로저스의 이 말이 나온 이후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감독이니까 감독 입장에서 한 얘기인데 영화의 관점이 명확하고 개인적일수록 예술성은 높아진다. 이분도 그 칼 로저스의 말과 비슷한 말을 했죠. 만약에 연기자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소신이 명확하고 남의 것을 내가 차용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어 쓰자. 그러니까 여기 뒷장에 소개된 이 배우들처럼 칸, 베니스, 베를린 이 세계적인 3대 영화제에서 비전문 신인 배우들도 자기의 것을 꺼내어 썼기 때문에 가장 나의 개인적인 것을 꺼내어 썼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연기를 해냈다. 가장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냈다는 거예요. 평범한 연기를 해냈다고 하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연기를 해냈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한 것은 당신의 가장 개인적인 것. 우리 배우는 각자가 악기와도 같은 거예요. 배우의 몸은 실은 악기거든요. 다른 연주자의 어떤 바이올린이나 관악기, 첼로, 현악기 뭐 이런 악기들이 있지만 몸으로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에게는 배우가 다른 재료를 끌어다가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몸은 악기인데 이 악기는 각자가 달라요.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모든 신체 조건이 다른 거죠. 모든 기관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진주, 아직 가공되지 않은 진주를 내버려 두고 남의 연기술을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려 애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개인적인 거, 칼 로저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나의 재료를 꺼내어 쓰자는 거죠. 배우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세계 거장들이 이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비전문 배우들이나 꼭 비전문 배우가 아니더라도 좋은 배우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연기상을 안기는 이 감독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배우반이 가지고 있는 그 배우에게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 숨은 진주를 발견해내서 빛을 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의 저기 그 옆에 극단에 가면 옆에 어느 어디에 찾아가면 그 어떤 뭐 유명한 배우가 있으니 그 배우 흉내내서 내일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성하는 훈련 배워와라. 배워가지고 했다면 비전문 배우들이 언제 배워서 하냐고요. 제일란 감독의 아버지는 연세도 많은 분이에요. 연세도 많은 분이 자기 아들의 작품에 아들이 출연료를 주고 배우를 섭외할 수 없으니까 단편 영화에서부터 자기 그 부부가 엄마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첫 단편 영화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장편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세 번째 영화에서도 또 이 엄마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그런데 그 세 번째 영화에서 아버지까지 그 비전문 배우인 아버지까지 그 알렉산드리아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그분과의 인터뷰가 제 책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연기 비결을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제일란 감독의 영화의 상당한 영화들을 여러 편 그 한국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란 감독의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의 연기 노하우, 이분의 연기 비결은 말하는 데 있더라.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연기는 말이라는 거죠.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배우가 자연스러운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어떤 기술을 배워서 될 게 아닌 거예요. 평소 자신이 썼던 말을 그대로 그냥 꺼내놓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연기를 보면 정말 자연스러워요. 진짜. 야, 정말 그 노련한 뭐 우리나라의 그 노장 배우들 못지않은 연기예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그 자연미가 살아있는 영화를 만들지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란 감독의 5월의 구름이나 제일란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마저 연기 같지 않은 전혀 긴장된 바도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연기들을 하셔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남의 기술을 배워서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은 제발 연기하는 배우들, 연기를 배우고자 하는 지망생이나 연기하시는 분들이나 기성 배우들에게 제가 부탁하건데 제발 연기의 기술을 좀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연기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마시고 먼저 인성에 힘쓰시고 공인의식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서적인 안정된 상태에서 내 자신에게 준비된 칼 로저스의 이 말을 명언처럼 생각하시고 내 안에 든 가장 나의 개인적인 거 칼 로저스는 연기 선생도 아니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이빨이 덧니가 났으면 그 덧니도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나만의 장점을 끌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죠. 아직 가공되지 않은 나의 숨은 진주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숨은 진주를 꺼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남의 이론, 남의 연기술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된 또는 내 안에 어떤 상처도 나만의 아주 고유한 자산이고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조커 역을 맡았던 와킨 피닉스 그 배우를 보세요. 그 배우는 얼굴에 그 신체적인 그 결함이 있거든요. 아시죠? 제가 뭐라고 이걸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분의 입술 위에 어떤 결함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성형으로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고치지 않잖아요. 왜냐? 이제는 이분의 어떤 캐스팅의 이유나 새로운 역할을 맡았을 때 보면은 그분의 그 신체적인 그 결함이 오히려 남에게는 가져올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것, 남들에게 없는 나의 가장 개인적인 것을 그는 가장 최대의 장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남들과 똑같이 표시나지 않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뭐 돈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 쓸 돈이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만의 장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것이고 상처로 남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우울증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여러 예를 들었지만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것을 끌어내서 연기하는 거 이게 나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투리 쓰는 배우들이 활동하기에 좀 힘든 시대가 있었죠. 배우 추성웅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 시대에만 해도
사투리 쓰는 배우는 서울 상경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분이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 연극을 하면서 대성공을 이루면서 그분이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은 강한 경상도 사투리였지만 그분의 사투리는 자신의 어떤 전매 특허와도 같이 장점화돼 가지고 아주 개성 있는 역할로 이후에 뭐 TV나 영화에까지 진출을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또 현재도 그렇잖아요. 그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일부 옛날 같으면 사투리 못 고치면은 배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해요. 옛날 그 선배들에게 들어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 하고 싶었는데 배우 하지 못하고 너는 연출해라. 그 사투리 쓰는 배우는 추송 하나면 되니까 너까지 그 사투리로 너 배우 하려고 하지 마라. 너 그냥 연출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연출의 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KBS 드라마 PD로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간간히 자신의 그 과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우로도 가끔 좀 출연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그 여러 그 영화 배우들, 제가 누구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자기의 그 고쳐지지 않은 그 사투리를 장점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장점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 가장 세계적인 배우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